안녕하세요. CL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관리의 주문서 계정 관리의 양식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자 추가 주문서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보통 엑셀로 발주서나 주문서를 받는 경우 있죠. 그거에 대한 기본 양식을 세팅해 놓고 그 양식대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발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받으신 발주 파일 있죠?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테스트용 주문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이 파일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첫 번째, 뭐 사박넷 주문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뭐 플레이오토나 뭐 여러 군데서 주문을 받은 거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좀 더 편하게 보내드리겠다라 그래가지고 원본 파일을 짜집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원본 파일 짜집게 하시게 되면 실수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휴먼 에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을 불러오게 되면 주문 사명 이거 주문 사명은 왜 나누느냐? 나중에 발주처명을 나눠가지고 저기 정상 구분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은 샘플로 만들게요. 샘플 업체 영문이죠. 한글로 샘플 업체라고 해보겠습니다. 23년이니까 샘플 업체 23으로 등록해보고 여기서 이제 이건 업체명은 주문 사명이 되는 거고 꼭 필요한 필수 값은 여기 별 모양 있죠. 별 모양 수취인명, 수취인 휴대폰, 주소, 상품명 요 네 가지예요. 왜 네 가지냐? 이거는 뭐에 필요하냐? 송장을 뽑고 고객한테 배송을 하기 위한 기본 값이에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서 번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요건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 인명 이 위에 걸 선택하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담당자면 나오죠. 만약에 잘못 다른 데를 클릭하시고 누르시면 다른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실 때는 첫 번째 타이틀 한 칸 띄고 나오시는 경우는 한 칸 띄기 밑에 것처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선택하시고 얘가 따라가는 건 기본적인 이 한글명을 그대로 선택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수치인명이라 나오시죠? 여기서 받으시는 분이겠죠? 수치인명은 받으시는 분, 그죠? 수취인 휴대폰, 그죠? 받으시는 분 핸드폰, 그리고 수취인 전화, 받으시는 분 전화, 주소, 그죠? 받으시는 분, 어딨죠? 여기서 주소를 택해야 됩니다. 저 보시면 총 주소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시는 게 편하세요. 모르시겠으면은 옆에 걸 쭉 진행해서 옆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다 있죠? 그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총 주소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 거 총 주소 들어가시면 되고 상품명. 상품명은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여기 있는 상품명이라는 거는 주문들 들어오는데 두 가지가 같이 써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여기 길어 있죠. 요거는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주문명을 그대로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품명을 이렇게 내품명 테스트밴드 64매 여기 테스트밴드 중형 64P짜리가 3팩 똑같죠. 내품 기타. 그래서 요거를 받으실 건지 이거를 받으실 건지 선택이세요. 근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품명으로 많이 받으시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상품명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 상품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품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상품명, 그죠? 여기 상품명 선택하시고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선택해 주는데 옵션이 없을 경우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총 수량이 되겠죠? 총 수량, 주문 수량이 돼 있죠? 주문 수량 1, 여기서 주문 수량 내품명 하고 맨 끝에 쪽 있죠? 만약에 주문 수량을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얘를 등록 안 하잖아요. 주문 수량을 표기 안 하면은 무조건 수량은 1로 잡혀요. 기본적으로. 얘는 필수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문 수량이 이렇게 쭉 보시니까 두세 개, 세 개짜리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50P짜리 4팩짜리가 3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상품명만 보고도 이걸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주문 수량을 안 집어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주문 수량을 별도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건 도저히 주문 수량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품명 텍스 상품 밴드 소형 50P짜리가 4팩에 3박스를 그냥 들어가는 거다. 이 상품명만 보고도 주문 수량 없어도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세 박스. 오, 이렇게 보면은 얘는 하나고 얘는 세 개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품 구성이 틀리기 때문에 이 주문 수량이 별도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런 주문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죠? 그래서 이 주문 수량이 있는 경우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필수값은 아니지만 필수값과 준하는 값이 있어요. 쭉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받으시는 분 쭉 있는데 어딨죠? 주문서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출고 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주문 넘버라는 거는 여기 출고 번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주문서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문서 넘버가 없어요. 주문 번호 있죠. 쇼핑몰 주문 번호.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치를 내보냐면 그 얘가 중복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주문 접수 받게 되면 같은 넘버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중복 체크를 해줘요. 단, 한 엑셀 페이지 안에 동일 주문 번호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중복 체크 안 해줘요. 근데 다음번 주문했을 땐 동일 주문 번호가 들어왔을 때는 중복 체크를 해줘요. 왜? 한 엑셀 파일에 주문 번호가 같은데 왜 그거는 중복 체크를 안 해줍니까? 하는데 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문 번호를 주문을 했을 경우 동일 제품 말고 뭐 다른 제품 여러 개를 샀을 경우 한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주문 번호가 일치합니다. 세 개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세 개 사면. 그렇기 때문에 한 엑셀 파일에 주문 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 체크를 안 합니다. 단 다음번에 동일 주문권을 받을 경우는 중복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 번호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 지정 배송 국가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외 배송하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은 배송 국가는 해외 코드 부분입니다. 최대 세 글자 있죠. 이게 들어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이 주문권에 대해서는 해외 주문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시스템 자체에서 KOR로 들어갔을 땐 한국이니까 상관없는데 뭐 눌러볼게요. 이렇게 있죠. 나라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 국가가 들어가면 해외 배송으로 인정해가지고 주문 데이터를 해외 배송 주문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쓰실 경우는 한번 보셔야 돼요. 해외 주문 집어넣을 경우 꼭 배송 국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기본은 요것만 쓰셔도 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하포장 번호로 하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죠. 그때는 하포장 번호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체크. 그리고 하나 더. 그 추석이나 명절 같은 데에다가 상품명을 그 구매자명을 입력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송장에 찍어야 되는 경우들. 그럴 경우에는 주문자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문자명을 체크해 주시면 받는 분이 아니라 구매자죠. 구매자가 지금 여기는 없어요. 구매자분을 선택하시면 구매자분을 이 발송인으로 해서 송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꼭 넣어주시고 요대로 해서 양식 저장까지 하시면은 배송 구분을 설정하지 않으면 신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는 배송 착불, 선착불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다 신용이니까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하면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완료가 끝났죠? 다시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주문서 계정 관리에 여기서 보시면은 샘플 업체 제가 등록한 게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여기 관리자 아이디 개수가 0이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를 선택하시고 아이디나 패스 입점 상호명이 있는데 이건 임의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샘플 업체. 그 해당 업체에서 두 개의 파일을 줄 수도 있고 세 개 파일을 줄 수 있어요. 구분해서 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하는 거예요. 없을 경우 그냥 샘플 업체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얘도 딴 데를 갔다 오시면은 닫으면 이렇게 샘플 업체가 생기죠. 껐다가 다시 켜서 보시면은 샘플 업체에 이런 식으로 양식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설정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잘못됐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내가 설정한 페이지가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불러와지죠. 요거 해보시고 요게 끝난 거고 끝나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그건 어떤 거냐 판매 주문서 일괄 등록에서 한번 불러와 봐야겠죠. 파일 선택 뭐 주문사 내가 많이 했네요. 그쵸? 이거는 그냥 샘플로 여러 개 한번 해봤는데 여기다가 샘플 업체 선택하시고 엑셀 파일 불러오기 해서 테스트 주문서가 딱 들어왔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읽고 있는 거예요 파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자사상품과 연결되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하신 거예요. 한데 잘못될 경우에는 알람 메시지가 나와요. 뭐 수치인이 잘못 선택됐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나올 경우에는 양식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기초 관리에 주문서 계정 관리에 사용자 추가 주문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양식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양식을 불러와 가지고 어딘가 설정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수치인명, 수치인 휴대폰, 주소, 상품명만 매칭하시면 돼요. 이건 필수값. 주문서 넘버는 선택값. 단 주문서 넘버는 있으면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한번 주문 집어넣은 거 잘못해서 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반드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주문 수량은 등록을 안 하시면 기본 디폴트 1로 지정이 돼요. 한 개로 여기 있죠. 주문 수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주문량은 1로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문량이 별도로 있을 경우는 파일이 지금처럼 있을 경우는 어떻게 여기 보시죠. 주문 수량이 있을 경우 설정하시고 없을 경우 설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주문사 양식 설정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